심야에 나는 틱톡을 보고 있었다. 입주민 단톡방에 갑자기 메시지 하나가 올라왔다. 누가 404호 앞에 짐을 쌓아둔 거지.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았다. 문 앞에 쌓인 낡은 물건들이 보였다. 그 중에는 양철 상자도 하나 있었다. 평범한 잡동사니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우리 아파트 404호는 10년째 비어 있었다. 전해지는 말에 예전에 살았던 라오천, 노진이라는 퇴역 군인이 있었지. 10년 전 갑자기 실종되었는데 그의 가족이 찾아오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 경찰이 반년 동안 수사했지만 단서가 없었고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404호는 그렇게 모두에게 금기시되는 공간이 되었다. 아무도 그곳을 맡으려 하지 않았다. 단톡방이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진짜야? 404호는 10년이나 비어 있었잖아. 누가 감히 저기다 물건을 쌓아둬? 도둑이 훔친 작물 아니야? 나 방금 베란다에서 내려다봤는데 404호 창문이 누군가 열어놓은 것처럼 살짝 벌어져 있었어. 안쪽은 새까맣고 설마 도둑이 든 거 아니야? 401호에 사는 나는 막자리에서 일어나 문밖을 살폈다. 4층 복도 상황을 보려던 참이었다. 그때 단톡방에 낯선 메시지가 하나 올라왔다. 대화명도 없었다. 프로필 사진은 액자 모양이었다. 유품을 찾아가라. 404호 앞에 물건들이다. 누구든 자기 물건을 먼저 찾는 사람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404호의 낡은 물건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라고? 단톡방에서 즉시 누군가 맞장구를 쳤다. 악질적인 장난이네. 요즘 사람들은 정말 할 일이 없나 봐. 한밤중에 이런 장난을 치다니. 관리자님, 빨리 강퇴시켜요. 또 이런 얼토당토하는 메시지 보내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단톡방은 비난으로 도배되었다. 하지만 대화명 없는 계정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나는 문밖을 내다보았다. 여기선 404호 상황이 보이지 않았다. 아예 문을 열고 확인하기로 했다. 404호 앞에는 과연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그 양철 상자였다. 404호는 진작에 비었는데 이 물건들을 대체 누가 옮겨다 놓은 걸까? 작물처럼 보이진 않았다. 오히려 유품에 가까웠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나는 다시 들어가 휴대폰을 보았다. 잠시 후 502호가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다. 재수없게 방금 그 액자를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갔더니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끊겼다. 이어 곧바로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결국 겁먹고 바로 돌아왔어. 누가 또 장난질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누군가 타이르듯 말했다. 형님, 흥분하지 마세요. 아마 404호에서 치우려던 걸. 미처 정리하지 못한 걸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 낡은 물건들은 너무 깨끗했다. 10년이나 방치된 모습이 아니었다. 마치 최근에야 꺼낸 것 같았다. 방금 휴대폰을 내려놓았을 때 갑자기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렸다. 404호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마치 상자를 여는 소리 같았다. 그때 1대1 대화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다. 503호 샤샤, 하, 야. 내가 노진의 이사를 도와준 적이 있어. 단톡방에서 떠들지 마. 그 낡은 물건들에 문제가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둘러 답장했다. 무슨 일인데? 503호가 금방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는데 10년 전 아파트에서 보수비를 거둔 적이 있어. 난방 시설을 고친다면서 말이야. 결국 돈은 걷었는데 난방은 고치지도 못했지. 돈도 행방불명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404호의 노진이 실종됐어. 우리 할머니 말로는 노진이 당시 보수기금 문제를 계속 조사하고 있었대. 분명 뭔가를 알아내서 해를 당한 게 분명해. 순간 나도 모르게 엄청난 사건에 휘말렸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물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해? 라고 다그쳤다. 방금 쓰레기 버리러 내려갔을 때 일부러 눈여겨봤는데 그 물건들이 담긴 상자 위에 이상한 빨간색 표시가 있었어. 마치 피로 그린 것처럼 말이야. 게다가 내가 올라올 때 405호가 404호 앞에 서 있는 걸 봤어. 손에는 노진의 사진이 든 액자를 들고 있었지. 그는 왜 노진의 사진을 보고 있었던 걸까? 405호는 젊은 남자다. 골동품 가게에서 일한다고 들었다. 말수가 적어 보였고 평소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며 이웃과 교류가 거의 없었다. 503호가 이어 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난 그 사람이 이상하게 느껴져. 그가 메시지를 보낸 시각이 마침 노진이 실종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었어. 503호가 바로 보냈다. 경고하는데 절대 404호 근처에 가지마. 단톡방에도 메시지 남기지 말고 지키게 될 거야.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서둘러 단톡방 기록을 다시 훑어보았다. 405호는 단 한 번도 대화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 마치 투명인간 같았다. 그때 단톡방에 메시지가 하나 올라왔다. 관리사무소의 공지사항이었다. 최근 단지 내 공용구역의 잡동사니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입주민께서는 복도에 물건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404호 앞의 물건은 기록을 마쳤으며 내일 치울 예정입니다. 밤중에는 빈집 근처에 가까이 가지 마시고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단톡방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했다. 내 말이 오해라니까. 관리실에서 치우려고 잠시 쌓아둔 거겠지. 혼자 겁먹지 말자. 덕분에 조마조마해서 잠도 못 잤네. 밤중에 진짜 설명도 없이 사람 피 말리게 하다니. 이제 마음 편히 자겠네. 한밤중에 정말 할 일이 없나 봐. 단톡방 대화를 보며 나는 즉시 503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방금 말한 거 다 진짜야? 그 낡은 물건들이 정말 이상한 거야. 분명히 진짜야. 나 지금 무서워서 집 밖으로도 못 나가고 있어. 잠깐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 5층으로 올라오고 있어. 마치 우리 집 문 앞에 있는 것 같아. 그 이후로 그의 소식은 끊겼어.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메시지를 몇 번 더 보냈지만 묵묵부답이었지.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 순간 단톡방에 갑자기 사진 한 장이 올라왔어. 발신자는 바로 503호였지. 화면에는 404호 문 앞이 찍혀 있었어. 철제 상자는 이미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 뭉치가 들어있었어. 맨 위에 있는 종이에는 503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 오해였습니다. 이건 전부 404호 예전 세입자의 유품들이에요. 관리사무소에서 모두 찾아가라고 하네요. 제 물건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해결됨이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503호의 계정은 더 이상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 온몸이 떨려왔어. 분명 나한테 말했던 거랑은 전혀 달랐거든.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지? 그가 이런 태도를 보일 리가 없어.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그 발소리의 주인은 대체 누구지? 10년 전 노진을 해친 범인이 아니야. 왜 이제 와서 다시 나타난 거지? 해결됨이라는 건 또 무슨 뜻이지? 그때 단톡방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 아마 그 아가씨가 뭘 잘못 보고 착각했나 봐요. 그냥 하는 소리겠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요. 관리사무소에서 유품 정리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왜 미리 말을 안 해준 거죠? 덕분에 다들 공연이 불안에 떨었잖아요. 내가 여전히 단톡방 메시지를 읽고 있는데 5층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왔어. 이어서 격렬한 다툼 소리가 났고 무거운 물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 누구지? 5층 503호는 이미 일이 벌어졌는데 설마 502호인가? 몇 분이 지난 뒤 단톡방에 메시지가 하나 올라왔어. 502호가 보낸 거였어. 저도 받으러 갑니다. 다음은 303호 차례네요. 그와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어. 나우천의 사진이 담긴 액자가 404호 문 앞에 놓여 있었지. 단톡방은 다시 아수라장이 되었어. 아니, 502호, 너까지 왜 이래? 귀신이라도 씌었어? 나랑은 상관없어. 내가 아니야. 나 찾지 마. 다들 일단 진정하세요. 절대 문 열지 마요. 404호의 유품엔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이미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502호가 보낸 내용이 503호와 비슷하잖아. 아무래도 그도 당한 것 같아. 503호가 먼저였고 그 다음은 502호라니. 범인은 대체 누구지? 무차별 살인인가? 아니면 목적을 가진 복수인가? 내가 생각에 잠겨있는데 301호가 갑자기 개인 메시지를 보냈어. 너도 뭔가 이상하다는 거 눈치챘지? 그 유품들이 살인 도구야. 내가 급하게 물었어. 어떻게 확신하는 거죠? 난 추리소설 작가거든. 디테일을 관찰하는 게 습관이지. 502호가 보낸 사진을 봐. 액자 윗부분에 바늘구멍이 있잖아. 독침을 숨겨둔 게 분명해. 내 생각에 404호의 유품은 관리사무소가 쌓아둔 게 아니야. 범인이 옮겨놓은 거지. 목표물을 유인하기 위해 수령을 핑계로 대상자를 찾아내서 손을 쓰는 거야. 내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 과연 액자에 작은 구멍이 있는 게 확실했어. 그럼 범인은 왜 502호를 택했을까? 그리고 그가 말한 303호는 또 뭐지? 다음은 303호인가? 맞아. 이 유품들은 10년 전 실종된 404호. 라오천과 관련이 있어. 10년 전 사라진 수리 기금 사건이랑 실종된 502호. 303호. 이 사람들은 다 당시 사건 연루자들이야. 내가 기록을 찾아봤거든. 10년 전 수리 기금을 맡았던 게 바로 502호였어. 당시 입주민 대표였지. 이런 관계까지 얽혀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내가 되물었어. 그럼 범인은 대체 누구죠?
설마 라오천이 죽지 않고 돌아와서 복수하는 건가요? 그때 닉네임 없는 그 계정이 사진 한 장을 올렸어. 404호 문 앞에 놓인 공책 한 권이었지. 표지에는 303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해의 돈을 갚을 시간이다 라는 문구까지 있었어. 단톡방은 순식간에 폭발했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이런 장난질을 하는 거야? 상대하지 말고 문이나 잘 잠가. 혹시 405호가 한 거 아닐까? 걔 골동품 가게에서 일하잖아. 이런 물건들을 다루기 쉽지. 게다가 아까 404호 문 앞에서 걔를 봤어. 바로 그때 405호가 단톡방에 메시지를 하나 보냈어.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연 거야. 저 아니에요. 유품 중에 저희 외삼촌 물건이 있었어요. 저도 타깃이 된 사람 중 한 명이라고요. 404호 라오천이 저희 외삼촌이에요. 당시 수리 기금 건으로 외삼촌은 502호 일당이 뭔가를 꾸몄다고 의심했어요. 몰래 증거를 모아서 고발하려고 했었죠. 그러다 갑자기 실종된 거고요. 제가 여기로 이사 온 것도 그 실종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이 유품들은 제가 외삼촌 집에서 직접 뒤져서 찾아낸 거예요. 거기에 그분이 남긴 단서가 있거든요. 단톡방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 다들 멍해졌지. 301호가 다시 개인 메시지를 보냈어. 저놈 말 믿지 마. 거짓말이야. 진실을 찾으려는 거라면 왜 미리 우리한테 말 안 했겠어? 나는 망설여졌어. 하지만 그가 한 말도 나름 앞뒤가 맞는 것 같았거든. 그게 바로 놈의 방식이야. 다들 자신을 피해자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사실은 자신이 범인이라는 걸 숨기려는 진실을 거지. 찾는다는 핑계로 살인 목적을 감추고 있어. 나는 잠시 머리가 복잡해졌어. 다행히 난 404호나 당시 수리기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범인이 누구든 간에 난 괜찮을 거야. 그때 303호의 계정이 갑자기 사진 한 장을 올렸어.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지. 가슴 위엔 그 공책이 놓여 있었어. 해결됨. 다음은 201호. 단톡방은 완전히 공포에 잠겼어. 다들 진짜로 일이 벌어졌다는 걸 깨달은 거지. 살려줘요. 빨리 경찰 불러. 누가 좀 도와줘. 당황하지 말고 문 꽉 잠가. 무거운 걸로 막아. 난 이미 경찰에 위치 보냈어. 곧 도착할 거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303호의 상황을 확인하고 나니 등골이 오싹해졌어. 얼마 지나지 않아 504가 갑자기 개인 메시지를 보내왔다. 405의 말을 믿냐고. 난 그가 범인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지? 진짜 범인은 관리사무소라고 의심돼. 관리사무소에서 보낸 메시지들을 봐. 문장 부호가 하나도 없잖아. 그 닉네임 없는 범인의 타자 습관이랑 똑같아. 말투나 글 쓰는 습관은 단번에 고치기 어려운 법이니까. 등골이 오싹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왜 사람을 죽이는 거지? 10년 전 유지보수 기금을 관리했던 건 502호 사람들 말고도 관리실에 노유도 있어. 그가 예전에 돈을 횡령했을 게 분명해. 이제 와서 일이 탈로 날까봐 입막음을 하려는 거지. 나는 관리사무소가 이전에 보냈던 메시지들을 다시 뒤져보았다. 과연 문장 부호가 하나도 없었다.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했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았다. 관리사무소 라오류가 그렇게 바보는 아닐 텐데. 횡령과 살인은 죄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때 단톡방에 201호의 사진이 떴다. 그는 문 앞에 쓰러져 있었고 손에는 누렇게 바랜 영수증을 꽉 쥐고 있었다. 그 위엔 유지보수 기금 수납 증빙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나가 끝나자마자 504의 개인 메시지가 바로 떴다. 분명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판차오가 내 쪽으로 오고 있어. 나 지금 너무 위험해. 방법을 찾아야 해. 와서 좀 도와줄 수 있어? 우리 같이 문을 막자. 나는 즉시 경계했다. 안 돼. 지금 밖으로 나가는 건 너무 위험해. 그냥 문만 잠그고 있어. 나 혼자선 못 버텨. 지금 문을 들이받고 있다고. 살려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504의 말은 아주 다급해 보였지만 어딘가 계속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바로 그때 301이 갑자기 개인 메시지를 보내왔다. 다급한 말투였다. 504가 너한테 연락했지? 걔랑 연락하지 마. 걔가 진짜 범인이야. 나는 충격에 빠졌다. 뭐? 어떻게 확신해? 걔가 나한테도 연락했어. 504의 집 앞에는 아무도 없어. 놈이 일부러 소리를 내며 연기를 하는 거야. 게다가 내가 알아냈는데 504의 아버지는 10년 전 404호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이었어. 아버지는 사건을 해결하지 못해 우울증으로 돌아가셨지. 504는 계속 원한을 품고 있었어.
500이나 303 같은 사람들이 진실을 숨겼다고 생각한 거야. 걔가 일부러 관리사무소를 의심하게 만든 건 사실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였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단톡방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504가 문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었다. 몸 위엔 파일 가방까지 놓여 있었다. 이젠 다음 차례인가? 401호. 나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다음은 나인가? 504의 아버지가 그 사건 담당 경찰이었고 301은 그가 범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이미 죽은 거 아니었나? 혹시 사진이 가짜인가? 진짜 범인은 따로 있는 걸까?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집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마침내 우리 집 문 앞에 멈췄다. 나는 긴장하며 문판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다. 밖에 사람이 문을 부수고 들어올까 봐 두려웠다. 어떡하지? 경찰은 아직 안 왔는데 나 혼자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다. 그때 휴대폰에 갑자기 405의 개인 메시지가 떴다. 다급한 말투였다. 문 열지 마. 난 지금 404호에 있어. 범인은 504야. 하지만 혼자서 저지른 짓이 아니야. 나는 서둘러 답장했다. 무슨 소리야? 걔는 이미 죽은 거 아니었어? 사진은 가짜야. 미리 찍어둔 사진으로 위조한 거라고.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려는 거야. 10년 전 유지보수 기금 사건은 502와 관리사무소 라오류가 주동자였고 303호, 201호 그리고 504호의 아버지인 허모와 연합해서 그들이 유지보수 기금을 횡령했지. 내 외삼촌인 라오천이 그걸 발견하고 신고하려고 그들에게 했어. 살해당했어. 504의 아버지는 돈을 받고 일부러 증거를 인멸해서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만들었어. 내가 여기로 이사 온 건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어. 그런데 504가 먼저 움직였네. 그놈은 모든 사건 관계자를 다 죽여서 진실을 완전히 덮으려 하고 있어. 내가 막 답장을 하려던 찰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관리사무소 라오류의 쉰 목소리가 기괴하게 들려왔다. 문 열어라, 작은 아가씨.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지금 건물 안이 아주 위험해.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범인을 잡자고. 나는 깜짝 놀랐다. 나를 속여서 문을 열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겠지. 내가 이미 많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계속 문을 열지 않자 노크 소리는 문을 들이받는 소리로 변했다. 라오류의 목소리도 흉악해졌다. 내 손 떨지 말고 당장 문 열어. 그때 301이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함이 섞인 말투였다. 미안해. 너를 속였어. 난 추리소설가가 아니야. 504의 공범이지. 내 아버지는 당시 그 사건의 가담자였어.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들을 폭로하려 했지만 502와 라오류에게 입막음을 당했지. 외부에는 사고사라고 거짓말을 했어. 나와 504는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야. 내가 사는 401호는 원래 내 아버지 집이었어. 분명히 뭘 발견했겠지. 너를 처리하고 나면 다음은 405와 라오류 차례야. 그럼 모든 게 완전히 끝나는 거지. 너도 죽을 때가 됐으니 영문이라도 알고 죽게 해줄게. 동공이 떨렸다. 결국 301도 계속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다. 진짜 범인은 504와 301이었어. 복도에서 문을 들이받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문이 더는 버티기 힘들 것 같았다. 덜덜 떨며 답장했다. 왜 나를 죽이려는 거야?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이는 법이지. 너는 503이랑 너무 가깝게 지냈어. 알아야 할 건 다 알게 된 셈이지. 우리가 널 그냥 살려둘 순 없잖아. 바로 그때 405의 개인 메시지가 떴다. 다급한 말투였다. 버텨. 내가 아까 경찰에 신고했어. 경찰이 곧 올 거야. 증거를 찾았어. 404호에 비밀 칸이 있더라고. 거기에 당시의 송금 기록이랑 장부가 다 들어있어. 경찰이 오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내 문도 곧 부서질 것 같았다. 갑자기 문을 들이받는 소리가 멈췄다. 문 밖에서 격렬하게 몸싸움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관리사무소 라오류의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이내 조용해졌다. 그 뒤를 이어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건물 아래에 멈춰섰다. 나중에 경찰에게 들은 이야기는 진실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다. 10년 전 아파트 유지보수 기금은 입주민 대표 502호, 관리사무소 라오류, 301의 아버지, 그리고 장부를 관리하던 303, 201호가 나누어 가졌고 퇴역 군인이던 404호의 라오천이 장부의 허점을 발견했다. 그는 신고할 준비를 하다가 5명에게 살해당했던 것이다. 라오류는 사건 담당 경찰이었던 504의 아버지를 매수해 증거를 인멸했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나중에 301의 아버지가 작물 배분이 공평하지 않다며 폭로하려 하자 502와 라오류가 입막음을 위해 죽였다. 504의 아버지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504에게 진실을 고백한 뒤 자살했다. 504와 301은 복수를 위해 손을 잡고 405를 이용해 라오천의 유품을 꺼내게 했다. 유품을 찾겠다는 구실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또 라오류의 타자 습관을 흉내내며 문장 부호를 안 써서 라오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 504는 미리 찍어둔 사진으로 죽음을 위장해 현장을 벗어났고 사람들을 현혹했다. 마지막에 라오류가 내 문을 속여 열게 하려던 것도 속아서 문을 열면 좋고 안 열리면 504 일당과 같이 나를 죽일 생각이었던 거다. 뒤이은 싸움은 405가 나와서 그들을 저지한 것이었고 결국 경찰이 제때 도착해 504와 301을 검거할 수 있었다. 한참 뒤 나는 503을 다시 만났는데 그는 살해당한 게 아니었다. 그저 504와 301에게 감금당한 채 그의 휴대폰으로 거짓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었다. 낡은 건물 전체를 뒤덮었던 일련의 공포 사건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10년 동안 묻혀있던 잔혹한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밝혀졌다. 드라마 끝.